클릭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반드시 주식 거지가 되어서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 나오는 방법을 따라하지 않으시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주식 부자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저는 주식 부자가 되어본 적은 없어서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주식으로 거지가 되는 방법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따라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주식을 10년 동안 해왔지만 5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저번 영상에 소개드린 것처럼 32살에 9개월 만에 4억을 잃고 35살 현재 2억가량의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그동안 모은 근로소득과 투자 수익을 다 잃고 주식 거지가 되었는지 그 비결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거지 노하우 첫 번째, 실패를 온몸으로 거부한다. 아이러니하게 끝까지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위기 저점 근처에서 땡땡 종목에서 한 번에 3, 4억에 달하는 손절을 하기 전까지 저는 나름 주식을 잘 고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했던 종목에서 수익이 잘 났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땡땡 종목에서도 내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했다고 생각했고 회사도 아주 탄탄했기 때문이죠.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기만 하면 그전처럼 이 종목도 수익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땡땡 종목은 초반에 잠시 올랐다가 하락하여 그 후 1년 이상 매수가를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고점 대비 70%까지 하락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매수했던 가격 아래입니다. 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하락하는 동안 추가 매수로 시장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고집부리다가 손실이 극대화될 때까지 기다린 꼴이 되었던 것이죠. 이미 틀린 걸 알았지만 투자한 돈과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더 투자하게 되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경험했던 과거의 자잘한 성공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미래의 브레이크 없는 성공을 열망하다가 현실의 실패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거지가 되고 싶다면 투자라는 퍼즐에서 실패의 조각을 의도적으로 없애보십시오. 그 퍼즐 맞추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빠르게 거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거지가 되기 싫다면 실패를 인정하세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드세요. 이 주식은 아무리 떨어져도 계속 사면 언젠가는 오를 거야 같은 마인드는 거지되기 딱 좋습니다. 대신 이 종목은 20% 떨어지면 이유 불문 손절할 거야. 혹은 이 회사는 실적이 나오면 그날 무조건 팔 거야 등등 명확한 기준은 여러분이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게 도와주며 다시 도전할 기회를 보전해 줍니다. 주식 거지 노하우 두 번째, 과도한 부채를 장기간 사용한다. 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었고 이 욕심은 점차 레버리지를 쉽게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사용한 부채는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2016년 초 최저금리일 때 바닥권인 은행주를 매수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2% 초반대였고 은행주의 배당은 2%가 넘었기 때문에 배당으로 이자가 커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담보가 없기에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반대 매매가 나가진 않으니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건강한 부채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통과 모은 돈 합쳐서 총 2억 정도를 은행주에 1년 정도 투자하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는 큰 규모의 대출을 안고 장기간 투자를 하는 행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주 투자 성공으로 시드가 레벨업을 하자 다음 투자는 더욱 큰 대출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증권사 신용매수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권사 신용매수는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같은 금액만큼 추가로 더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주식이 반토막이 나면 반대 매매가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깡통 계좌가 됩니다. 그동안 불린 시드와 마통을 합쳐
약 4억 정도의 금액으로 4억을 추가로 신용융자하여 약 8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는 월급과 배당으로 몇 개월만 충당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용융자를 잠깐만 사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생각이었는데 다음 투자는 은행주처럼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정도 대출을 사용하기로 한 계획은 주가가 하락하며 1년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회사 재무 구조가 우량해 처음 융자를 땡길 때는 절대 반토막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투자 종목이 고점 대비 70%, 제 매수가 대비는 반토막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왜 높겠습니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지수가 반토막이 나거나 금융위기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평소 부채에 대한 면역력으로 인해 4억의 융자를 땡긴 채로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이자를 감당하면서 2020년 초 코스피 1400까지 하락했던 역대급 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주식 거지가 현실화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부채는 오래 사용할수록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꼭 사용한다면 짧게 예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 거지 노하우 세 번째, 숫자에 집착한다. 여러분, 진짜 돈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로 돈을 벌려면 시드가 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돈이 돈을 잃게 만들고 시드가 크면 투자로 더 큰 돈을 잃는 일이 확률적으로 지구상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부자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줄 알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겁니다. 투자를 할 때 시드가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주식 거지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아주 운이 좋은 초보 투자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각을 고치지 않으시면 곧 저처럼 주식 거지가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식 거지가 감히 누굴 가르쳐. 저는 레버리지 4억을 태워 총 8억을 투자하고 있을 때 이번 투자만 성공해서 2배 정도 오르면 시드가 10억 정도 되겠구나. 10억만 달성하면 그때부턴 4% 정도의 배당주에 넣고 매년 4천만 원씩 배당받아 먹으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10억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그게 9억이면 어떻고 9억 9천이면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숫자를 기준 삼는 것이 주식 거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사실 8억짜리 투자에서 처음 한 달 만에 30% 평가 이익을 봤었습니다. 잠시 동안 시드가 6억이 넘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순자산 10억 달성이라는 망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망상이 단 1원도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금의 액수가 아니라 어떻게든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식 거지가 되기 싫으시다면 투자금을 늘리기 전에 소액으로 자신이 3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3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최소 3년 정도는 시장에서 굴러야 시장의 상승과 하락,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욕심과 공포 모두를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거지 노하우 네 번째, 책을 한두 권만 읽는다. 책을 한 권만 읽는 것은 아예 안 읽는 것만 못하다는 말을 아시나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흘러 기고만장해지고 오만해집니다. 마치 진리를 깨우친 듯한 느낌이 한동안 그 사람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경험하다 보면 자신이 X인 걸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야를 접하면 필연적으로 이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기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 동안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잘 넘겨야 하는데 저는 이 시기에 브레이크 없이 달리다가 주식 거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마통을 사용하면서 투자금을 크게 늘릴 때 가치 투자에 관한 서적 딱 2권을 읽은 상태였습니다.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고 차트는 쓰레기다, 기술적 투자는 투기다 라는 말을 7년 동안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평가인 종목을 사서 기다리면 수익이 난다. 혹은 좋은 회사를 골라서 동반 성장하는 주주가 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투자의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투자는 가치 투자랍시고 마이너스 30%를 넘기고 있는데
테마주 모멘텀 투자와 단타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저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며 정신 승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투자법이 많고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만 있다면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방식이 다 옳은 투자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방식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투자를 하는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오만할 때입니다. 이럴 때 자기 세계에 갇힌 두뇌를 깨워주는데 독서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자신의 철학과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트레이딩이나 차트에 대한 책을 보거나 테마주나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로 거지가 되고 싶다면 책을 딱 한 권만 읽으시고 그 책의 광신도가 되시면 됩니다. 주식 거지 노하우 5번째, 차트와 심리를 무시한다. 저는 8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 후 투자한 종목이 한 달 만에 30%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역시 나의 기업 분석이 옳았구나 하며 목표가가 다다를 때까지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계속 하락했죠. 기업과 산업에 대한 악재가 전혀 없었고 재무도 그대로 좋았고 실적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매수가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코로나 위기가 찾아왔고 주가는 고점 대비 70%가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 투자를 하는 동안 하락하는 원인이 뭔가를 계속 분석하려 들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다시 읽고 최근 리포트와 기사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락의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손절을 하고 난 후 주식을 잠시 쉬며 여러 투자 서적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락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살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그럴듯한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결과론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주가가 떨어진 후 그날 뉴스에서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르면 그건 전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회사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다음날엔 다시 오릅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이 실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식의 가격은 회사 실적이 어떻든 거시경제가 어떻든 수많은 개개인이 각자의 이유에 의해서 특정 가격에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감정에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쁨, 슬픔, 탐욕, 공포 등의 감정은 특정 시점에 고조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의 과정을 거쳐 다시 평탄해집니다. 저는 이것이 주식 가격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확률적으로 5명은 탐욕 상태이고 5명은 공포 상태로 골고루 섞여 있을 테고 주가는 움직이지 않으며 조용한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9명이 공포에 빠지고 1명이 탐욕 상태라면 주가는 하락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적응 현상에 의해 확률적으로 9명 중 대다수의 감정 상태는 중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탐욕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대중의 대다수가 공포에 빠질 때 매수하고 탐욕 상태일 때는 매도해라는 격언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죠. 아쉽게도 저는 주식 거지가 되고 나서야 이 격언의 의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종목이 떨어진 이유는 그동안 탐욕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대중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심리 상태로 시장에 참여하는지가 차트와 거래량에 모조리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깨닫고 지금 제가 8억 원을 매수했던 그 시점의 차트를 복기해보면 가치 투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제가 순식간에 주식 거지가 될 수 있었던 노하우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주식 거지가 되고 싶다면 첫째, 비자발적 장기 투자, 끊임없는 물타기 등으로 실패를 온몸으로 거부하세요. 둘째, 레버리지를 이용해 장기 투자하세요. 셋째, 숫자와 투자금 액수에 집착하세요. 넷째, 책을 딱 한 권만 읽고 신봉자가 되세요. 다섯 번째, 차트와 심리를 무시하세요. 저는 이 노하우를 주식 투자에 적용하여 빠르게 거지가 되었지만
사실 이 비결은 모든 투자에 적용이 됩니다. 우량주를 사든, 시총이 작은 잡주를 사든, 가치주를 사든, 테마주를 사든, 코인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이 5가지 비결을 실천하면 거지가 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직접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진 않은가요? 투자로 거지가 되기 싫으시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